한국 사람들은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지, 찜통 더위에 찬 음식이 아닌 펄펄 끓는 음식을 먹는지, 저는 이번 한국 여행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 피에르입니다. 올해로 53세가 된 저는 30년 넘게 요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작은 음식 하나가 어떻게 제 인생과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왜 저 같은 까칠한 프랑스 셰프가 한국 음식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미쳐 살았습니다. 15살 때부터 파리의 작은 비스트로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20대에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프랑스 전통 요리를 익혔죠. 그렇게 30년을 달려와서 지금은 파리 8구에 있는 르 자르댕 드 피에르라는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계에서는 제법 알려진 셰프라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드는 콩피 드 카나르 오체리, 오리 다리를 소금에 절인 요리로 체리 소스는 파리지앵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완벽한 프랑스 전통의 맛이라고 평가해줬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가족과는 멀어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랑지스 시장에 나가서 직접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2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레스토랑 때문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제 아내 마리는 소르본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처음에는 제 열정을 이해해 주려 했지만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16살 딸 소피는 아빠보다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14살 아들 줄은 제가 집에 들어올 때면 이미 잠든 지 오래였죠. 어느 날 저녁 드물게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저 없이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제가 빠진 사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줄이 학교에서 내 아버지 발표를 할 때 아빠는 요리사인데 집에서는 라면도 안 끓여주신다고 했다는 소피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저를 본 아내 마리가 어느 날 정말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우리 가족 여행 좀 가면 안 될까요? 소피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줄도 중학생이에요. 아이들이 커가는데 함께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말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알잖아. 여름 성수기에 레스토랑을 비울 수는 없어. 손님들이 실망할 거야. 하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꺼낸 말이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럼 한국은 어때요? 당신이 항상 말하던 진정한 미식을 찾아서라고 했잖아요. 한국 음식 문화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가 K푸드에 열광한다고 하던데. 한국. 솔직히 그때까지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김치, 고추장, 매운 음식들.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발효 음식인 김치는 왜 야채를 썩혀서 먹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한국 음식. 너무 자극적이고 단순하지 않나? 프랑스 요리처럼 복합적인 풍미는 기대하기 어려울 텐데. 하지만 마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피가 아빠 제발. 친구들은 다 가족여행 다녀왔는데. 우리만 안 가봤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2024년 7월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진들에게는 일주일만 알아서 해라고 맡기고요. 7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할 때는 22도의 선선한 날씨였는데 한국은 무려 37도. 게다가 습도까지 80%가 넘더라고요. 이런 날씨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안경이 김이 서리고 옷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소피가 즉시 항의했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사우나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자. 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날씨야?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한 거였어? 저 역시 30년 넘게 프랑스에서 살면서 이런 무더위는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서 어떻게 살까? 특히 요리사들은 뜨거운 주방에서 어떻게 버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노점에서 파는 떡볶이, 붕어빵, 호떡. 모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음식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정신이 나간 건 아니야? 이 더위에 뜨거운 음식을? 마리도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문화네요. 프랑스였다면 모두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료수만 찾았을 텐데. 다행히 런던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 민수가 저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김앤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일하는 분이었어요. 몇 년 전 런던의 한 파티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였는데 음식에 대한 열정이 상당한 분이었거든요. 민수가 호텔 로비에서 저희를 맞을 때 저는 솔직히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수야, 한국 여름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 우리 가족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 프랑스의 7월과는 차원이 다르네. 그러자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피에르 씨, 한국 사람들이 이런 더위를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요리법이에요. 특별한 음식? 차가운 음식 말이야?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삼계탕이라고 해서 여름에 먹는 뜨거운 보양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런 더위에 또 다른 뜨거운 음식이라니.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민수야, 농담하는 거지. 38도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그럼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겠는데? 피에르 씨, 그게 바로 한국인의 지혜예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더위를 더위로 이긴다는 철학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동양 사람들의 미신 정도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민수는 저희를 종로구에 있는 아주 오래된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옥집이라는 이름의 그 식당은 정말 한국의 전통 가옥을 그대로 보존한 곳이었어요.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고 처마 끝에는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 소피가 감탄했어요. 사실 파리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만 이런 동양적인 아름다움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에어컨도 별로 시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희는 바닥에 앉아야 했습니다. 키가 185cm인 저에게는 정말 불편했어요. 다리를 어디 둘지 몰라서 계속 자세를 바꿔가며 앉아야 했거든요. 민수야, 프랑스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는데. 이게 정말 편한 거야? 한국의 전통 식사 문화예요. 온돌 바닥에 앉아서 가족들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진다고 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식당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계신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민수가 통역해줬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시네요.
특히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더욱 반가우시다고 해요. 메뉴판을 보니 한글로 되어 있어서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국물 요리들이었어요. 민수가 삼계탕 4인분이라고 주문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속으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소피가 스마트폰으로 삼계탕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나, 아빠 이것 좀 봐. 닭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뜨거운 국물. 정말 미친 거 아냐? 저도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프랑스의 섬세한 요리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뚝배기에 닭 한 마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뜨거운 국물이 펄펄 끓고 있는 모습. 마치 원시인들이 먹는 음식 같았어요. 이게 정말 21세기 요리야? 너무 원시적이지 않나? 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먹어야 해?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혀다 대겠어. 마리도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피에르, 이런 더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탈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지만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여름에 비시수아즈 차가운 감자 수프나 가스파초 같은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저희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피에르 씨, 한국에는 삼복더위라는 말이 있어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데 바로 이때 삼계탕을 먹어서 기력을 보충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거든요. 수천 년?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야? 고구려 시대부터라고 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전통 음식이죠. 그 말을 듣고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2000년 전통이라니. 프랑스 요리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특정 음식이 3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전해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드디어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가져다 주시는데 뚝배기에서 펄펄 끓는 삼계탕을 보자 저희 가족 모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삼향이 강하게 퍼져서 코가 찡할 정도였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는데 뭔가 약재 냄새 같으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이 향은 뭔가 한의원에서 맡던 냄새 같은데 정말 음식이야, 약이야? 사장님께서 한국어로 뭔가 설명해 주시는데 민수가 통역해 줬습니다. 6년근 인삼을 넣어서 끓였다고 하세요. 또 대추, 마늘, 찹쌀도 함께 들어갔다고 하시네요. 모두 몸에 좋은 재료들이에요. 줄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6년근? 그게 뭐야? 인삼을 6년 동안 기른 거예요. 더 오래 기를수록 효능이 좋아진다고 해요. 소피가 놀라워했습니다. 6년이나? 와, 그럼 이 인삼 하나가 얼마나 비싸겠어? 민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6년근 인삼은 하나에 10만 원 정도 해요. 10만 원? 그럼 이 음식 하나에 그렇게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이 단순한 치킨 수프가 아니라는 걸요. 6년 동안 정성스럽게 기른 인삼이 들어가는 귀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는 젓가락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거든요. 특히 뜨거운 닭고기를 젓가락으로 발라내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소피는 몇 번 시도해 보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빠, 이 젓가락 정말 어려워. 어떻게 이걸로 닭고기를 먹어? 프랑스에서는 포크와 나이프가 얼마나 편한데. 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완전 미션 임파서블이야. 닭고기가 계속 떨어져.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나이프와 포크만 사용하던 손의 젓가락은 정말 어려운 도구였거든요. 민수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젓가락으로 닭고기를 발라내어 숟가락에 밥과 함께 올려서 먹는 방법을요. 그 모습이 정말 우아하고 숙련되어 보였어요. 와, 정말 예술이네.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어? 어릴 때부터 매일 연습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3살부터 젓가락을 배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3살부터 젓가락을? 프랑스 아이들이 3살에 제대로 포크도 못 쓰는데 말이죠. 드디어 민수가 저희 각자 그릇에 닭고기와 밥을 떠서 나눠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들어오자 처음에는 당연히 뜨거웠습니다. 아, 역시 너무 뜨거워. 라고 생각했는데 삼키는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 전체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와 동시에 묘하게 시원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뜨거운데 왜 시원해지는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저는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뜨거운 음식은 뜨거운 대로, 차가운 음식은 차가운 대로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뜨거운데 시원해진다니. 그 마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상해요. 뜨거운 걸 먹는데 몸이 시원해져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민수가 그때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해요. 더위를 더위로 이긴다는 뜻이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땀이 나면서 체온이 조절되어 오히려 시원해지는 거예요. 한국 전통 의학에서 나온 이론인데 최근 서구 의학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가 있다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한 발상이었거든요. 놀라운 건 온도뿐만 아니었습니다. 맛 자체가 정말 깊고 복합적이었어요.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건 닭고기의 깊은 육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치킨 스톡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진하고 걸쭉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바로 찹쌀 때문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삼의 독특한 쌉쌀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지만 닭고기의 기름진 맛과 만나면서 놀라운 조화를 이뤘어요. 쓴맛이 오히려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대추의 은은한 단맛과 마늘의 알싸한 맛이었습니다. 이 모든 맛들이 따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어요. 셰프로서 저는 항상 음식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습관이 있는데 삼계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조합은 프랑스 요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인데 왜 이렇게 완벽하게 어울리지? 닭고기, 인삼, 대추, 마늘, 찹쌀. 각각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인데 민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요리는 약식동원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음식과 약이 근본이 같다는 뜻이죠.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약식동원. 정말 놀라운 철학이네. 프랑스에서는 맛과 건강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서 혀를 내밀던 줄이 점점 숟가락질이 빨라지더라고요. 아빠, 이거 정말 신기해. 뜨거운데 시원해. 그리고 이 찹쌀 식감. 완전 새로워. 줄은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이열치열의 원리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수 아저씨,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몸에서 자동으로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시원해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인체의 냉각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와, 그럼 에어컨 없던 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더위를 이겼구나. 소피도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다가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점점 맛있어져. 그리고 이 국물. 뭔가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소피는 SNS를 좋아하는 아이라서 삼계탕 사진을 찍으며 신기해했어요.
친구들이 이 사진 보면 정말 놀랄 거야. 38도 더위에 뜨거운 닭국물을 먹는다고 할 텐데. 근데 정말 시원해지니까 신기해. 그때 식당 사장님께서 추가로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외국인인 저희가 삼계탕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민수가 통역해 줬습니다. 사장님께서 30년 넘게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외국 손님들이 삼계탕을 이렇게 잘 드시는 건 처음 보신다고 하세요. 정말 기쁘시다고 하시네요.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김치를 더 가져다 주시면서 몸짓으로 많이 드세요라고 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민수야,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인데. 한국 어르신들은 원래 그러세요. 특히 외국 손님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시거든요. 한국 문화를 알아봐 주는 게 고마우신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장사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인들의 마음, 정성,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모두 담겨 있다는 걸 말이죠. 김치를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매웠어요. 하지만 삼계탕과 함께 먹으니까 정말 놀라운 조화를 이뤘습니다. 이 신맛과 매운맛이 닭국물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네. 그리고 이 아삭한 식감. 마리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에요. 기름진 음식과 발효 채소의 조합. 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한국의 식사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혼자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죠. 그래서 반찬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차려놓고 함께 먹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테이블에는 삼계탕 외에도 김치, 깍두기, 무생채, 콩나물 무침 등 8가지 반찬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코스별로 하나씩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분이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드시라고 하신 거구나. 줄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모든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네, 맞아요. 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마음도 나누는 거죠. 그때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접시에 개인의 음식이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 문화의 차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그릇도 다 못 먹을 것 같다던 저희 가족이 모두 완식을 한 거예요. 심지어 줄은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민수 아저씨, 삼계탕 하나 더 주문할 수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흐뭇해하시며 추가로 한 그릇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서비스로 식혜까지 주시더라고요. 이 단맛 나는 음료는 뭐예요? 식혜라고 해서 쌀로 만든 전통 음료예요.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식혜를 마시니까 정말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삼계탕과 완벽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희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이야기했고 마리는 삼계탕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계속 질문했어요. 민수 씨, 이 음식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나요? 단백질은 닭고기에서, 탄수화물은 찹쌀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은 인삼과 대추에서 나와요. 그리고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마리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영양 밸런스네요. 이 하나의 음식으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니. 서구의 패스트푸드와는 차원이 달라요.
저도 셰프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30년 넘게 프랑스 요리만 고집해왔는데 이런 조리법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민수야, 이 삼계탕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조리법이 궁금해. 먼저 어린 닭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내고 그 안에 찹쌀과 대추, 마늘을 넣어요. 그리고 인삼과 함께 2~3시간 푹 끓이는 거죠. 2~3시간이나? 그럼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네. 맞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급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2~3시간씩 끓여서 만드는 음식. 이건 정말 정성과 사랑이 담긴 요리였어요. 그럼 집에서도 만들어 먹나요? 물론이죠.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름철 보양식이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요. 프랑스에서도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 요리하지만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특별한 음식은 드물거든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수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한국 음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어. 김치도 그냥 발효된 야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음식이었다니.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에르 씨,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특히 삼계탕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거든요. 어머니의 마음.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음식에 담긴 철학과 사랑. 이건 미슐랭 스타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어요. 소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프랑스에서 가족끼리 함께 식사한 게 언제였지? 오늘처럼 모두 같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한 건 정말 오래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언제부터인가 저희 가족은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음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줄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더운 날씨에도 활력이 넘치는 걸까? 길거리에서 본 사람들 모두 힘이 넘쳐 보였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37도 무더위에도 한국 사람들은 기운이 넘쳐 보였어요. 프랑스였다면 모두 그늘에 숨어 있었을 텐데. 민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삼계탕 같은 보양식의 효과예요. 한국 사람들은 더위에 지치기 전에 미리 기력을 보충하는 거죠. 예방의 개념이에요. 마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문화네요. 서구에서는 아프면 치료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미리 예방하는 거구나. 맞아요. 침이병이라고 해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는 한의학 개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음식 문화가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과학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었네. 그리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줄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한국 음식 정말 신기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나는 37도에서 뜨거운 닭국물을 먹었다고. 마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피에르, 오늘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 뜨거운 국물을 끓여주는 마음.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완벽한 요리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음식에 담긴 사랑이었어요. 마리, 우리도 프랑스에 돌아가면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마리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레스토랑 일 때문에 바쁘지 않을까요? 이제는 달라질 거야. 오늘 깨달았거든. 아무리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도 가족과 함께 나누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걸.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민수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선물은 삼계탕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야.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다니.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 레스토랑에서도 삼계탕 스페셜을 만들어 보겠다고요. 한국의 이열치열 정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물론 프랑스식으로 조금 변형하겠지만 그 철학만큼은 그대로 담고 싶어.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 음식의 철학이 프랑스 요리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민수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피에르 씨,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짜 의미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자주 찾아가서 삼계탕을 먹곤 했어요. 소피는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한국에서 완전히 변했어. 이제는 가족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 그리고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지셨어. 줄도 학교에서 이열치열의 원리에 대해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국에는 더위를 더위로 이긴다는 정말 신기한 과학이 있어요. 체온 조절 메커니즘을 이용한 천연 에어컨이에요. 줄의 발표가 학교에서 화제가 되어서 과학 선생님도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제 레스토랑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바탕으로 가족의 정을 담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식 어린 달걀, 프로방스 허브와 인삼을 넣어 끓인 특별한 수프였어요. 물론 한국의 전통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프랑스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했죠. 처음에는 손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피에르, 여름에 뜨거운 수프라니? 정신 나간 거 아냐? 하지만 한번 맛보고 나면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뜨거운데 시원해지는 이 느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손님들에게 이열치열의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혜로운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렸고요.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에서도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에 동양적 철학이 접목된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레스토랑은 미슐랭 3스타까지 승격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공항에 마중 나왔을 때 소피와 줄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1년 동안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와, 발음이 정말 좋아졌네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늘다니. 그리고 물론 첫 번째 식사는 또다시 삼계탕이었습니다. 같은 식당, 같은 사장님. 1년 전과 똑같았어요. 놀랍게도 사장님께서 저희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 전보다 더 많은 반찬을 가져다 주시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작년에 온 프랑스 가족들이구나. 다시 와줘서 고맙다. 민수가 통역해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1년 전 단 한 번 왔던 외국인 손님을 기억해 주시다니.
이번에는 저희 모두가 젓가락질도 능숙하게 하고 김치도 맛있게 먹었어요. 줄은 아예 김치 더 주세요. 라고 한국어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2차 방문에서 저는 더 깊은 한국 음식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어머니 댁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었거든요. 민수 어머니께서 직접 삼계탕을 끓여주셨는데 식당과는 또 다른 깊은 맛이 있었어요. 집에서 만든 삼계탕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진짜 맛이 나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재료라는 걸요. 민수 어머니는 70대 할머니셨는데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 때는 닭고기는 구경도 못했지. 그래도 여름만 되면 어떻게든 삼계탕을 끓여서 가족들 기력을 보충해 주려고 했단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삼계탕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사 협회에서 강연도 하고 요리 잡지에 칼럼도 기고했어요.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만나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셰프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파리의 여러 레스토랑에서 삼계탕을 메뉴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스타일로 변형했지만 그 기본 철학은 한국의 것이었어요. 런던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여름 메뉴로 삼계탕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음식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소피와 줄이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파리의 한인 요리 선생님께 배우기 시작했어요. 소피는 김치 담그기에 도전했고 줄은 삼계탕 끓이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음식을 만들어요. 아빠, 우리가 만든 삼계탕 어때요? 줄이 만든 삼계탕을 먹어보니 감동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마리도 한국 음식의 건강한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발효 음식을 만들어 먹고 계절에 맞는 보양 음식을 준비합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그 마음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그릇의 삼계탕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음식에 담긴 사랑과 정성, 그리고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한국인의 위대한 철학. 프랑스에서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지만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바로 한국에서였습니다. 미슐랭 3스타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의 웃음소리,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 끼였어요. 이열치열이라는 한국의 지혜는 음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정면으로 맞서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깊은 철학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그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런 정신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K-푸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BTS와 함께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런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위대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통의 지혜가 담긴 삼계탕, 가족의 건강을 위해
뜨거운 여름에도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마음까지 나누는 한국의 아름다운 정문화.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K클래스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번 여름 가족과 함께 뜨거운 삼계탕 한 그릇으로 더위를 이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한국인의 위대한 정신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도 무릎 꿇고 인정한 대한민국의 여름나기 지혜와 가족사랑의 철학,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 당당히 자랑해야 할 K스피릿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름 건강 삼계탕으로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